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떼분에서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좀 대박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계속 최적화를 해보고 있는데 그 최적화 최근 24년까지 제가 9년 과외했는데 이거 발견한 거는 좀 제가 봤을 때 가장 대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위해서 700점 목표 하시는 분들에게 약간 요즘 하나 제가 과외 때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문제풀이보다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서 그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아쉽지만 그 싱글 더블 프리플 이쪽을 많이 못 풀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해서 좀 집중해 주시고요. 무슨 이야기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세븐 푸시잖아요. 세븐에서 시간 관리 좀 안 될 겁니다. 되시는 분은 잘한 거고 제가 지금 쓰는 게 페이지 1, 페이지 2 쓸 건데 과외 최근에 한번 이제 적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엄청 괜찮았어요, 성과가. 이게 무슨 성과냐면 세븐이 원래 이제 그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쉬운 문제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 속하는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좋긴 한데 이게 구조적으로 짜놓은 게 지금 이 접근법이거든요. 설명드릴게요. 일단 700점 목표 이상부터는 엄청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550점 목표다 이러면은 600점 목표다 이러면은 크게 상관은 없을 수 있는데 왜 550점 같은 경우는 어차피 파트 7을 보통 많이 안 푸니까 600점부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목표 점수 기준으로. 첫 번째, 페이지 1은 제가 어떻게까지 구별할 거냐면, 그, 싱글 지문에서 세 문제짜리죠. 세 문제짜리.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로 치면 이것도 세 문제, 세 문제, 여기 네 문제 나오죠. 그 네 문제는 이제 다음 단계고, 이 세 문제가 나오는 데가 보통 160번대까지거든요. 그때까지를 페이지 1으로 잡습니다. 세 개. 문제, 지문당 문제 세 개 있는 거. 이거. 그 다음에 페이지 2. 이거는 페이지 1에서는 160번대까지 해서 문제 3개 있는 거는 그냥 다 풉니다. 그 해석이랑 그 일반적인 풀이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가리지 않고 다 풀어요. 왜냐면 좀 이따 페이지 2에서는 안 풀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 페이지 1에서는 어떤 문제 유형 가리지 않고 웬만하면 다 풀면 됩니다. 대신에 낫은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라줘도 되긴 하는데 일단 다 푼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페이지 2는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난이도가 있어요. 160번, 여기는 160번 때부터 175번 때가 페이지 2인데 문제 4개 이상짜리. 문제 4개 이상. 문제 4개짜리. 싱글엔 문제 5개가 이제 안 나오니까 문제 4개짜리로 보면 되겠죠. 문제 4개짜리. 지문당 문제 4개. 여기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그 페이지 2에서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그 인디케이트형이 어렵습니다. 이 페이지 2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서제스트 뭐 다 아시죠? 여러분들 좀 풀어보신 분들은 그 토익 지문 좀 파트셋만 풀어보신 분들은 이게 좀 이 번호대에서 아티클이 있거나 인디케이트형이 굉장히 좀 까다롭고 벅차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신 분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인디케이트 유형은 좀 일단 건너뛰어요. 왜냐면 시간 남으면 또 풀면 되니까 일단은 건너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는 일치 유형을 먼저 스킵하고 나머지는 풉니다. 일치 유형을 스킵. 그리고 나머지를 푼다. 나머지 풀기. 일치 유형이라고 하면은 이거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indicate, suggest, 그 다음에 mention, imply, infer, true, state 이거 있죠.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가 이제 들어가 있으면 일치 유형이거든요. 물론 not indicate라는 불일치 유형인데 어쨌든 이 일치 유형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 2에 대해서 이 구간, 1구간, 2구간, 그러니까 1구간, 2구간, 이제 3구간, 왜 2라 되지? 3구간에서는 좀 이따 이야기할 거고 2구간에서는 어쨌든 이 싱글 문제 4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치 유형 일단 먼저 스킵하시고 나머지를 푸세요. 그러면 훨씬 일단은 쉬운 문제들만 쫙 푸는 개념이 됩니다. 일단은. 그럼 페이지 3에서 뭘 하면 되냐면 여기서는 선택이에요. 여기서는 선택인데 이걸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고 가셔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을 어떻게 좀 잡으면 좋냐 20분을 기준으로 할게요. 그 남은 시간이 20분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움직여 주셔야 되거든요. 뭐 원래는 조금 25분으로 잡아도 되긴 하는데 일단 20분이라 할게요. 이제 이상 남은 거 지금 페이지 2까지 했는데 20분 이상 남은 경우랑 이상 남은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분 아래 20분 아래의 경우 아래의 경우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더블 트리플 골라풀기를 해줘야 됩니다. 더블 트리플 골라풀기 문제 골라풀기 이것도 설명 바로 드릴 거고요. 골라풀기 그 다음에 그 20분 이상 남는 경우는 더블 트리플 지문을 그냥 풀러가면 되겠죠. 더블 트리플 지문 풀기 더블 트리플 지문에 대해서는 골라풀기가 아닌 경우라면 그냥 유형 가리지 않고 다 풀면 됩니다. 제 원칙은 사실 낫은 조금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낫이 들어간 문제는 기본적으로 좀 다 어렵거든요. 사실 페이지 1, 2, 3, 4
그걸 가리지 않고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페이지 1에서는 낫이 들어가도 좀 쉽게 갈 수 있는 반면 페이지 2, 3부터는 낫이 들어가면은 그건 좀 걸러주시는 게 좋아요. 공통적으로. 이건 사실 페이지 2, 3에 대해서는 페이지 2, 3. 페이지 1은 사실은 해석을 해도 다 쉬워요. 어느 정도. 그러면 지금 보면 페이지 3 구간은 더블 트리플 구간인데 20분 이상 남은 경우는 문제 그냥 풀기. 그냥 풀기고 그 다음에 20분 이하의 경우에는 골라 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골라 풀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까지 더블 트리플 문제 풀고 그다음에 이거는 더블 트리플 골라 풀고 이제 남은 시간이 생겼다. 그럼 만약 이거 하고 3구간까지 하고도 남은 시간 생겼다 이러면은 대략 페이지 4구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아까 스킵했던 일치 유형 있죠. 이거를 풀어주면 됩니다. 페이지 4구간을 이제 만들면 여기서는 이제 스킵했던 일치 유형, 스킵했던 유형들을 시도하시면 됩니다. 했던 문제 시도. 그 이유를 제가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리면 그 골라풀기 이거 좀 그래도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1번은 그냥 딱 더블 트리플 20분 이상 남았으니까 쫙 풀면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텐데 이 골라풀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한 3분이면 되니까. 첫 번째로 골라풀기 같은 경우는 더블 트리플 기준으로 지금 스케줄이랑 이메일 있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지금 스케줄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지문 웬만하면 나옵니다. 이거는 76번 첫 번째 지문이에요. 참고로. 그리고 지금 78번 보시면 이메일이라고 써져 있죠. 이런 경우는 이메일로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2번 지문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최소 76번이랑 78번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 있는 그 각각 해당 지문으로 그러니까 싱글 지문처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나머지는 이제 다 좀 찍더라도 이제 76번이나 78번을 풀고 나머지를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겹치지 않는 번호로 찍으면 훨씬 더 잘 찍힙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웹페이지 이메일이 있는데 보시면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지문을 좀 주고 남 문제 원래 버리고 그 다음에 이메일이니까 이거는 두 번째 지문으로 동의어 문제 풀고 그럼 최소 지금은 11번이나 84번은 골라 풀 수가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사인 리시트 이메일 보면은 여기도 사인 첫 번째 지문 그 다음에 이메일 그럼 이거는 아까 세 번째 지문이었으니까 세 번째 지문 그리고 어차피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연계일 거기 때문에 이거는 86번, 90번 찍고 풀고 이제 나머지 찍어주면 훨씬 더 더블 트리플이 아예 다 찍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웹페이지 어드버타이즈먼트 이메일. 그러니까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골라 풀기라도 연습까지 노려주셔야 성과가 있다는 거죠. 웹페이지 첫 번째 지문.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드버타이즈먼트가 두 번째 지문이었으니까 이것까지는 풀 수 있지만 두 번째 지문으로 풀 수 있지만 나머지는 이제 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왜냐면 한정된 게 없으니까. 지금은 첫 번째, 두 번째 골라 풀고 나머지 다 찍기.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으로 가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아티클 스케줄 이메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지문 주고 아티클 주고 그 다음에 스케줄 이것도 그럼 2번 지문까지 줄 수 있으니까 이건 3개나 풀 수 있죠 참고로. 그러면은 이거는 각각 찍고 이거 풀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물론 다 100% 해당 지문으로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연계 가끔씩 있을 수 있어요. 근데 90% 이상 높은 확률로는 그 해당 지문으로만 출제하는 합니다 거의. 그래서 여러분들 이용하셔가지고 시간을 짰을 때 어떤 현상이 좀 일어나냐 그렇게 됐을 때 어려운 문제를 가장 뒤에다가 배치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세븐을 풀 때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템포를 완전히 잡아먹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시간을 킬링합니다. 그러면은 이 페이지 2구간에서 그 일치 유형을 스킵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더블 트리플 골라 풀기 혹은 그냥 문제 풀기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쉬운 거를 쫙쫙쫙 먼저 풀어가지고 개수를 늘려주면은 그 템포도 늘려주면 훨씬 유리한 세븐 풀이를 설계할 수가 있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이거를 이식을 해보니까 그 차이가 좀 명확했어요. 왜냐면 이제 시험이었는데 그 전에 이제 180번까지인가 푸셨던 분이 이번에 195번까지 바로 풀더라고. 이번에 일주일 정도 연습 기간도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물론 이번 RC가 좀 쉽긴 했지만 그래도 뭐 완전 쉽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늘었고 다른 한 분도 이제 아직 시험은 안 봤지만 그 연습 과정에서도 굉장히 또 그런 있었거든요. 성과가.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트 7에서 페이지 1, 2, 3, 4 구간을 잘 나눠가지고 먼저 쉬운 지문을 먼저 배치해서 푸는 이거를 좀 연습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7에서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좀 대박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계속 최적화를 해보고 있는데 그 최적화 최근 24년까지 제가 9년 과외했는데 이거 발견한 거는 좀 제가 봤을 때 가장 대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좀 더 제가 더 성과를 만약에 확인했을 때 더 이제 완전 픽스를 하긴 할 건데 제 생각은 거의 픽스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논리상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쉬운 걸 먼저 푸는 전략이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은 그 위에 것도 원래 좀 더 풀어야 되긴 하지만
아쉽게도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큰 흐름에서 그룹 수업이라는 게 그 반복되는 틀 안에서 제가 계속 좀 약간 변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문제 해설 안 했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게 훨씬 진짜 중요하니까 여러분 토익은 결국엔 타임어택 시험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타임어택의 시험에 맞춰서 제가 지금 연구를 해놓은 그 결과물이 최근에 이거기 때문에 꼭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